안녕하세요. 저는 비하여 성형외과의 박철 원장입니다. 원장님, 우리가 흔히 이제 소위증이라 부르는 병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심한 무위증이라는 것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대개 소위증, 무위증을 이제 같이 얘기하는 경향이 많은데 결국 이제 소위증이라는 거는 기가 아주 적은 거,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기가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전문가가 보면은 기가 없긴 하지만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는 소위증이라고 그러고 흔적이 아주 없거나 거의 없을 경우에는 무위증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어요. 환자마다 되게 다양한 거네. 그렇죠. 30년 경험한 경험자를 보면은 한 10가지 이상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사실은. 소위증 그 잔주물 형태나 또 그 주위에 머리털이 나 있는 정도, 또 환자에 따라서 잘 늘어나지 않는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가지 이상의 상태가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장님, 그러면 무위증은 어떤 걸 무위증이라 하는 건가요? 지금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런 경우에는 전형적인 소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는 기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은. 근데 그래도 귀의 흔적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수술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많이 남아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전형적인 소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귓구멍 같은 흔적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는 비정형적 소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 그림을 보면은 거의 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위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이런 경우에는 무위증이면서 머리털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경우, 전형적인 소위증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오히려 무위증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얘기죠. 원장님, 무위증의 경우에는 고난도 수술이 요구된다 했는데 고난도 수술 요구하는 게 또 어떤 게 있나요? 무위증뿐이 아니고 소위증도 이상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상태가 보통 환자하고는 좀 다른 상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소위증도 거의 무위증에 가깝게 흔적이 조금 있다든가, 또 그 주위에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는다든가, 또 이런 늘어나지 않는 원인도 머리털이 많이 났고 있으면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또 레이저가 발달돼서 레이저로 머리털을 없애긴 없애요. 그렇지만 그렇게 없애도 머리털 난 피부는 가죽같이 아주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소위증 수술하고는 다르게 수술을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소위증이라고 해서 또 무위증이라고 해서 다 같은 방법으로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 개인적으로 경험으로서는 10가지 이상 타입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수술 방법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수술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환자한테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원장님, 고난도 수술 군 중에 그 반안면 외소증을 동반한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건 뭔가요? 그 얼굴을 양쪽으로 대칭으로 봤을 때 한쪽 근육이 발달이 덜 됐다든가, 또 기름층이 좀 발달이 덜 됐다든가, 또 뼈, 안면골이 덜 발달된가, 그래서 양쪽이 다르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역시 귀를 만들 수 있는 범위가 좀 좁아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머리털이 아래까지 내려와 있고 무위증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소위증이라도 소위증의 그 흔적이 아주 적게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반안면 외소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힘든 군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연관관계가 좀 있는 거죠, 서로.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기존 방식으로 수술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쉽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소위증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귀에 흔적이 좀 있죠. 그리고 주위에 피부도, 머리가 안 난 피부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프레임워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가슴에서 연골을 띄었는데 귀바퀴 사이에 골이 굉장히 깊게 만들어요. 깊이가 거의 1cm 깊이가 돼요. 그래서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특히 이쪽에 귓구멍이 있는 모습을 제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피부가 필요해요. 어떻게 수술해야 좋으냐? 이제 수술하는 방법은 의사 선생님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상태에다가 여기 프레임워크를 집어넣어 갖고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사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거고, 또 그걸 잘 만드는 사람이 이제 유능한 귀성형 의사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정도면은 이걸 집어넣어서 잘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흔적이 있으면은. 또 이런 경우에는 더 이제 많은 피부가 남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갖고 만들기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고난도 수술이 요망되는 소위증 환자다,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 보면은 흔적이 거의 없죠. 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머리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레이저로 다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머리털이 있는 레이저로 없어진 부분은 가죽 같아서 별로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연골틀을 집어넣어 갖고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고난도 수술이 요망되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소위증 혹은 무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정도면. 또 여기도 소위증 혹은 무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환자들이 대개 반안면 외소증을 갖고 있어요, 대개. 그래서
그래서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고난도 수술에서 원장님이 고안하신 치료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이런 환자들은 여기다가 집어넣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많은 피부가 있을 때는 피부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제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거기 집어넣어봐야 거기에 혈종만 생기고 피부가 잘못돼서 죽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머리털에 템포로파레탈 파시아라고 그래갖고 축두근막을 이용해서 수술해요. 근데 축두근막을 이용해서 수술하면은 결과가 아주 안 좋아요. 수술 자체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환자한테도 또 수술하는 후유증으로 머리털이 잘 안 난다든가 또 귀를 만들어줘도 두껍게 보인다든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방법이 있어요. 이런 환자일지라도 아까 같이 그런 연골틀을 집어넣어서 잘 형태가 나오는 그런 방법을 새로 개발해서 국제적으로 많이 인정받고 있어요.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여기 머리털을 이제 레이저로 없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신축성이 없는 피부예요. 그리고 가죽까지 잘 안 늘어나는데 프레임워크가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덮어주는 면적으로 따지면은 어림잡아서 한 10 곱하기 14cm 큰 이제 피부가 필요해요. 요 부분만은 요 피부로 덮어주고 여기 쏙 들어가는 귓구멍이 있는 부분만은 우리가 실리콘이라는 재질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여기 보면 이게 하얀 게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은 오랫동안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두면은 거기 혈관이 요 주위에 자라요. 실리콘을 빼고 혈관 자란 데다가 피부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부를 얻는 거죠. 아마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쓰고 또 많은 의사들이 내가 쓴 논문 수술 방법을 많이 보고 수술할 겁니다. 원장님, 그럼 이 새로운 수술 방법 결과 이런 건 좀 어떤가요?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없는 환자가 이런 귀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귓구멍도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이렇게? 이런 경우도 거의 무위증에 가까운 실리콘 넣고 수술한 후에 반대편 귀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줬죠. 또 이제 이런 환자는 원래 까다로운 소위증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수술이 이렇게 잘못됐어요. 형태도 별로 안 나타나고 귓구멍이 형태도 잘 안 보이잖아요. 수술을 한 번 한 환자는 이게 흉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진 않아요. 이런 환자도 이제 피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가지고 덮어주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여기다 이제 실리콘 넣어서 혈관이 있는 피부를 대생해갖고 만들어줬더니 초기에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귓구멍이 있는 것 같이 새롭게 귀를 만들어줄 수 있죠. 사실 뭐 옛날에는 머리를 길게 기르고 여자같이 단발하고 다니고 그런 환자들도 많았어요. 근데 나한테 수술 받은 환자들은 뭐 머리 길게 고 다니는 사람은 내가 보지는 못했어요, 별로. 환자들 자체가 굉장히 용기를 많이 갖죠. 3년에 한 번씩 귀만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들끼리 모여서 컨퍼런스를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200명 내지 30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내가 발표한 거는 아주 혁신적인 사실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피부를 5 곱하기 10cm 정도가 새로 만들어 가지고 덮어준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새로운 방법 아니에요.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이지. 근데 그것도 이제 실리콘이라는 거 유방이나 코에 넣는 실리콘 재질을 이용해 갖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아주 경이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발표해서 거기서 최고 학술상을 받았대. 그때 사진이죠. 물론 이제 이 방법을 2년 전에 제가 토론토에서 발표해서 상은 받았지만 그거에 대한 더 자세한 수술 기록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2월 달에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PRS, 우리 이제 보통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PRS라고 그래요. 여기에 논문으로 이렇게 실렸습니다. 내가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해서 나를 찾는 많은 환자들한테 치료해서 환자들이 굉장히 그 희망을 갖고 있는 거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